안녕하세요. 팀 3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형승호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전 프로젝트의 그 연장선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중간 프로젝트로서 저희가 프로슬램이나 ORB 슬램을 직접 돌려보면서 각가지 파라미터를 튜닝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더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평가하고 그 후에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ORB 슬램이나 프로슬램은 정적인 환경에서 굉장히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적인 장애물이 많은 환경, 특히 차량이나 사람 같은 환경이 많은 환경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동적 객체가 많은 환경에서 동적 객체의 피처가 추출될 때 이 동적 객체에 추출된 피처를 제거하고 슬램을 돌려서 더 좋은 성능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적 객체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후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를 가지고 이미지에서 마스킹을 해서 비주얼 슬램에 사용함으로써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피처들이 뽑힐 때 차량 같은 경우는 피처가 뽑히지 않게 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카랄라 시뮬레이션을 사용했고요. 카랄라 시뮬레이션은 이제 환경이나 날씨들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동적 객체로부터 그 동적 객체로서 다양한 종류의 차량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 적당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랄라 시뮬레이션에서 세로 이미지, RGBT, 시메틱 세그멘트 결과물을 추출하여 그 V슬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시메틱 세그멘트 단계에서 모델의 성능과 그리고 저희가 쓸 수 있는 하드웨어 성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모델을 골랐으며 그 모델을 토대로 학습을 하여 그 동적 객체에 대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V슬램 단계에서는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를 사용하여 동적 객체에서 피처를 추출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피처가 추출된 것과 안 된 것을 비교하여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랄라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랄라 시뮬레이션에서 얻는 데이터는 세로 이미지, RGBD 이미지, 그리고 시메틱 세그멘션 라벨,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포지션을 획득하였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타운 10 HD 환경으로서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수집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로 스테레오 이미지는 베이스라인은 1m 정도로 왼쪽과 오른쪽 이미지를 사용하였고요. 그다음에 RGBD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시메틱 세그멘션 이미지를 그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1024 곱하기 512 이미지며 주변에 돌아다니는 차량 수는 15대 정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인트리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카랄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저희가 각자 하고 뭉치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한 컴퓨터에서 실시간 환경으로 셋업은 아직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동적 객체를 마스킹할 때 인페인트 기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틱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 지워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기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다음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첫 번째 모델,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 용도로 이제 오픈소스 모델을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이세라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오픈소스를 사용한 이제 패들세그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사용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이 저희가 직접 개발한 커스텀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벤치마킹을 시도할 오픈소스 모델은 저희가 이제 페이퍼 윗 코드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 대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벤치마킹을 한 지표를 좀 통해서 몇 가지 기준을 선정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될지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MIOU가 70%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60%까지도 사실은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저희 이제 다른 팀원들이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원래는 우리가 실시간 리얼타임 슬램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델을 선정하는 시점에서는 FPS도 우리가 상정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FPS가 최소 30 이상으로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리얼타임을 또 상정을 했다 보니까 라이트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에 모듈화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모듈화가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파라미터를 수정해 볼 수도 있고, 소스 코드를 우리가 직접 수정을 해보기도 용이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모듈화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좀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조금 더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원하는, 저의 목표에 맞는 그런 모델이 PPLite Seg T1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또한 사실 저희가 이제 테스트할 하드웨어가 그렇게 고성능이지 않다 보니까 3090 이런 A100 이런 이제 GPU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1080 Ti GPU를 사용해서 논문을 발표한 이게 또 이제 이 라이트 세그 모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들세그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제 개발이 된 패들이라고 하는 딥러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전용으로 나온 툴킷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툴킷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을 가지고 프리트레인드 된 이제 디플로이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쪽 아니면은 키티 쪽,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이 이제 하나의 툴킷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오픈소스가 바로 패들세그라고 하는 그런 툴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지금 보시면 MIOU가 72%, 그러니까 굉장히 꽤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FPS가 273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FPS 수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한 FLD라고 하는 디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UAFM이라고 하는 자체 모듈을 또 이제 내장을 하여서 이제 저희에게 제안을 해준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굴려야 되는 그런 그런 환경은 카렐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된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인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카렐라 환경에 부합을 할지 확신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프리트레인드 된 그런 모델로 한번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카렐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저희가 또 한번 학습을 이제 직접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상 결과를 딱 확인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제공되었던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갖고 더 좋은 성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카렐라 데이터셋은 녹화를 시작을 하고 쭉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쭉 이제 데이터를 다 프레임을 다
따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앞에 2,000장, 뭐 뒤에 4,000장을 각각 뭐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뭐 트레인 셋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물론 이제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정확도는 조금 더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된 프레임을 섞어서 트레인을 이제 시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딱 앞에 이 부분은 트레인, 그 뒤에 이 부분은 밸리데이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학습이 잘못된, 즉 편향된 오버피팅이 발생됐다라고 사실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고자 하는 작업은 조금 더 데이터셋을 풍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데이터셋을 랜덤하게 섞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성능을 좀 더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네. 패드 세그멘테이션의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후에는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의 목적은 지금 현재 이 지도에 있어서 동적으로 인식되는, 즉 뭐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여기에 바람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나무도 지우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 바람 데이터를 우리가 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는 정적으로 이제 분류를 이제 이쪽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나오는 동적 오브젝트들은 다 피처로 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스킹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 저쪽에 여기에 보이시는 자동차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밑에 결과 마스킹된 화면을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검게 마스킹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직접 제작한 커스텀 모델에 대한 설명은 현성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커스텀 모델 발표를 맡은 안현석입니다. 네, 저희 커스텀 모델을 만들 때 일단 베이스로 만드는 삼을 만한 기준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때 베이스 모델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 일단 무엇보다도 구현 난이도가 좀 쉬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현 난이도가 쉬운 거에 비례해 반면에 성능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모델을 선정했고 그 모델로 딥랩 V3 플러스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딥랩 V3 플러스 모델은 기존의 딥랩 V3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브랜치라는 부분을 따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업샘플링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픽셀 값에 대한 읽는 정보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 브랜치를 추가해주는 구조가 딥랩 V3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딥랩 V3 플러스에서는 백본 네트워크를 총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딥랩 V3에서 사용했던 레즈넷 101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논문에서 나왔던 익셉션이라는 백본이 있는데 딥랩 V3 플러스에서는 익셉션을 좀 변형해서 썼습니다. 어떤 부분을 변형했냐면 익셉션 네트워크는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 부분에 separative convolution 네트워크 대신에 원래 맥스풀 레이어를 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맥스풀 레이어를 대체해서 보다 더 정보의 손실을 막고 더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 만든 그래프는 있는데 너무 길어서 여기 부분을 좀 생략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더 첨부한 게 있는데 똑같이 구글에서 발표한
페놉틱 딥랩 V3라고 페놉틱 딥랩 3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인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참고했냐면 이 논문은 세그멘테이션만 하는 논문이 아니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있고 여러 다양한 기능이 있는 논문인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브랜치를 한 개만 따오는 게 아니라 브랜치를 두 개를 따오고 그거에 대한 업샘플링도 따로 별도로 진행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디코더에 적용을 해줘서 저희도 브랜치에 두 개를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추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 모델을 쓸 때도 저희는 총 두 가지 모델로 좀 개발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업샘플링 마지막에 레이어가 있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400 x 400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아웃풋은 100 x 100이고 그거를 그냥 4배씩 해서 400 x 400으로 만들어주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 모델은 업샘플링을 그대로 적용한 거고 두 번째로 만든 거는 어샘플링 이후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더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정보의 손실을 줄이고 좀 더 표현력을 높여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인퍼런스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멀리서 오는 차량하고 버스는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면은 왼쪽 거는 비교적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오토바이 혹은 자동차에 주차되어 있는 거는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생각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없던 차량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학습에 좀 진행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커스텀 모델 발표 마치고 이어서 영호님께서 슬램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비주얼 슬램 발표를 맡은 서영훈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일반 이미지를 읽어와서 그레이스케일로 변한 후, 이제 저희가 제거하고 싶은 동적 객체들을 이제 마스킹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차량, 오토바이, 보행자를 위주로 마스킹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세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웨더링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맨 처음에는 이제 나무를 같이 이제 제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바람이 불지 않아서 정적 객체로 이제 인식이 돼서 나무는 이제 따로 마스킹 처리를 하지 않게 다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최종 마스킹된 화면이고요. 지금 이 화면은 그 GT 값으로 마스킹 된 이미지여서 좀 깔끔하게 마스킹이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약간 뭐 여기 길가에 있는 뭐 학습되지 않은 차들이나 뭐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약간 좀 학습이 어려운 객체들은 저희가 검출을 제대로 안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슬램은 ORB 슬램 2를 사용했고요. 이제 ORB 슬램 2에서는 기본적으로 TUM 데이터나 PT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카를라 데이터를 이제 입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카를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트린직 정보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 등을 이제 수정을 해서 카를라 데이터를 이제 ORB 슬램 2로 돌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노큘러로 이제 진행을 하였고, 이제 이 사진은 원본 이미지를 ORB 슬램 2로 돌린 이제 결과고, 밑에가 이제 마스킹을 한 후에 ORB 슬램 2를 돌린 화면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마스킹 된 부분은 검출이 안 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네,
저희가 이제 마스킹한 부분 자체는 특징점이 검출이 안 됐지만 이 그 마스킹된 부분과 아닌 부분의 이제 경계점에서 좀 특징점을 많이 검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인페인팅 기법이나 아니면 뭐 따로 이 경계점만 이 특징점을 제거할 수 있는 뭐 로직을 쓰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각화를 했는데요. 파란 선이 이제 원본 이미지를 아니죠. 빨강색이 원본 이미지고요. 파란색이 이제 마스킹된 부분인데 빨간 선이 이제 파란색보다 조금 더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뜻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마스크된 이미지가 그 동적 객체 피처가 이제 제거됨으로써 로테이션 에러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다음 다이나슬램은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방향성이 같은 슬램 중 하나인데요. 이 다이나슬램은 이제 저희가 뭐 따로 구조를 이제 바꾸진 않았고 다시 ORB 슬램2 저희가 이제 만든 커스텀 모델이랑 성능 비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함으로 이제 그냥 데이터만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이나슬램으로 이제 돌렸을 때의 화면과 저희 커스텀 모델로 돌렸을 때의 화면인데 이제 다이나슬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나슬램 자체에 인페인팅 기술이 이제 있어서 저희가 따로 마스킹을 하지 않고 이제 원본 이미지로 이제 돌려봤는데 동적 객체를 이제 거의 추출하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종 결과는 다시 승우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최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결과는 이제 저희는 학습에 약 2,500점 정도 사용하여 학습을 해왔고, 헤드셀 같은 경우에는 AWS를 사용하고, 그리고 커스텀 모델 같은 경우는 개인 서버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학습 결과는 윗부분이 그라운드로 쓰고, 두 번째가 패들색을 적용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커스텀 모델 적용한 부분인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해서는 마스킹이 어느 정도 됐고 주변 화단에 대해서도 마스킹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커스텀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이 조금 마스킹이 덜 된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뭐 잘 된 부분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인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서 하나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카렐라에서 저희가 기존 차량 데이터셋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학습을 이제 2,500점밖에 못 시켰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이제 검출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셋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주얼 슬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네 가지로 비교를 하였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만 가지고 ORB 슬램을 돌린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 패들색 방법으로 세그멘테이션해서 마스킹하고 슬램을 한 결과 그리고 세 번째로 커스텀 모델을 사용할 때 네 번째로는 이제 다이나슬램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기법 마스킹을 하고 비주얼 슬램을 하였을 때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고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얼마나 괜찮은지를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은 다이나슬램을 정했고요. 여기서 볼 수 있으면 보시다시피 빨간색은 오리지널 그리고 파란색은 패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록색은 커스텀 모델 사용한 거 검은색이 다이나슬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파란색 패들색을 사용해서 세그멘테이션 한 결과와 다이나슬램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영상은 ORB 슬램에서 마스킹 된 결과로 피처를 뽑고 그리고 슬램 한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차량이
세그멘테이션이 잘 돼 있고 이 부분은 피처가 잘 뽑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저희는 이제 스칼라 시뮬레이터로 데이터를 얻었고 그리고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걸 활용하여 비주얼 슬램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마스킹한 이미지를 ORB 슬램에 적용했을 때 다른 타 기법, 슬램 기법들을 비교하여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